진짜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도 요즘에 꾸준히 좋았어요. 네. 일단 뭐 악재가 약간 거치는 듯한 분위기, 비둘기파적인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네. 시장에는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년에 대한 관성으로 붙어서 가는 네. 것 같고, 뭐 악재가 나오든 지표가 나쁘게 나오든 뭐 시장 신경 안 쓰죠. 뭐 발표 나고 나면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바깥에서 분석을 해서 지표로 보면 야 이거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오르던 주식 중에서 일부는 또 오르는데 기존의 컨셉을 가지고 쭉 진행을 했을 때는 수익이 크게 안 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좌하고 지수하고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구간이라 사실은 6월 둘째 주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들은 아마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장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그게 어떻게 이제 된 것인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치주 재차 반등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왔고 금융주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연동돼서 그냥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빠졌느냐, 도대체 인플레 지표가 나오는데 왜 빠졌느냐라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미 반영된 거다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그냥 조사해 보면 기술적인 겁니다. 국채 시장에서 숏 커버링 나오면서 금리가 하락한 거다라는 거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PC 지표까지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파 10명,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니까 인프라 관련돼서만큼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합의안을 갖고 왔었는데 그걸 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났는데 얘기가 좀 이상하게 전개가 되면서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슈들은 좀 뭐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핵심은 아마 한국이든 미국이든 윈도우 드레싱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들 성과급도 있고 뭐 펀드 평가도 있고 하니까 6월 달 말 정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더 사서 더 올라가게 해야 어쨌든 간에 성과 평가를 잘 받으니까 개인 투자가가 많이 쥐고 있는 주식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는 A펀드, B펀드 있다라고 하는데 B펀드를 예를 들면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있고 A펀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A펀드로 돈이 더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 테슬라는 쇼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고 하면서 저쪽 펀드 수익률을 낮춰야 내 펀드가 또 평가를 잘 받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종합주가 지수와는 상관없이 개인 투자가들의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네. 여기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가치, 성장, 배당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홍색으로 맨 위에 있는 게 가치주입니다. 여기 지금 6월 초를 기점으로 이 가치주가 꺾이는 시점이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밸류가 다 차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배당주. 그러니까 ROE 높고 자산 많이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봐도 탄탄한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요게 있는 것들 이렇게 5월 중순부터 올라온 것들 요게 이제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6월을 중심으로 한 2주 남겨놓고 움직였던 부분이 가치주들은 빠지고 뭐 인플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인플레 관련된 주식들을 샀는데 은행주 샀는데 보험주 샀는데 안 오르는 거죠. 이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IT주들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윈도우 드레싱이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투자 주체별 미국 시장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여기 뭐냐 주황색으로 오른쪽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로 나오는 삼각형 요거 두 개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표시를 제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여기 녹색 삼각형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오른쪽이 뾰족하게 된 거는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가지는 기관 투자가나 펜션 펀드죠. 그러니까 연기금, 그 다음에 액티브 뮤추얼 펀드 같은 것들은 최근에 좀 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요. 여기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넓어지는 국면은 개인 투자가들,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죠. 어떤 부분에서 로빈후드 같은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포린 인베스터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개미들이 가서 테슬라 주식 사면 여기에 잡히는 거죠. 네, 미국으로 치면 외국인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를 사들어간 시점이 지금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꿀 주식이냐, 바꾼 주식이냐라고 했을 때 바꾼 주식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1,000조가 됐는데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것보다 너 더 비싸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자동차만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럼 과연 그게 다시 앞으로도 부의 지도를 바꿀 만큼 개인 투자가들한테 유리한 주식이냐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도 위아래로 100~200%씩 움직이듯이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999년도에 전 세계 시장을 먹었을 때 주가를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죠. 테슬라도 이제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은 그런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테슬라만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금융주 FAS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티커 번호입니다. 금융 ETF에다가 레버리지 3배 준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만 600% 올랐습니다. 예,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니까 그대로 빠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그대로 올라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씨, 기후가 변하는 거다. 네. 뭐 겨울, 가을에도 반팔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좋은 날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절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름인데 이제 파카를 입고 두껍게 손바지를 입고 다닌다라고 하면 저 사람 어디 아픈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중국의 PPI라든가 미국의 PMI, 서비스 PMI죠. 그쪽이 잠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변동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회복될 거냐 안 회복될 거냐, 혹은 중국의 PPI가 한번 올랐는데 계속 더 오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칠 거냐에 대한 베팅,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인플레라고 하는 건 미국이 소비 좀 땡겨주고 유럽이 물건 좀 사준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전에는 그러면 뭐 그게 없었느냐, 돈 안 풀었냐, 일본도 10년 전 뭐 10년째, 미국도 10년째, 유럽도 10년째 계속해서 돈을 풀고 우리가 말하는 2%대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을 좀 많이 풀었다고 해서 왜 인플레를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돈의 유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국 생산품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저임금, 중국의 낮은 물가, 인권 생각하지 않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물건 찍어내서 저가로 세상에 밀어냈기 때문에 나머지 세상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뺀 뭐 나머지 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은 비슷한 제품 만드니까 자꾸 기업들은 힘들어졌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공장들은 해외로 도망갔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돈만 찍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뭐 발권 국가에 가까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싼 물건들을 사서 쓰니까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충분한 수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인플레를 지금 자극하는 핵심 원인이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중국이 임금이 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에서 받는 돈이나 알리바바, 텐센트에서 받는 월급이나 비슷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산 싸구려 물품들이 글로벌리하게 물가를 낮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걔들은 또 원자재를 사다 쓰는데 원자재 값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가 잠깐 3, 4개월 오르고 말 거냐라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멀리 보고 이건 끝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렇다면 누가 돈 벌까라는 걸 생각하고 베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개인 투자가들이 테크주, 뭐 앞으로 세상을 바꿀 주식, 그 뭐 이미 바꿔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꿀 거다라고 하는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그냥 금융주라든가 네. 보험주 혹은 이런 밸류 주식들, 이렇게 보이는 요런 지금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이 주식들이 다시 신고가를 깨고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중요한 기점이 이번 분기 말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 윈도우 드레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 금리 네. 인상은 언젠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금융주라든지 가치주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ETF, 네. 뭐 금융주 3배 레버리지 따르는 파스 같은 거, 네. FAS 네. 이런 부분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그 터렉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막 홈, 딥, 뭐 이런 거, 네.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한 6개월, 1년 단위만 놓고 보면 테슬라보다 더 올랐어요. 아, 맞아요. 예. 요즘에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쪽에만 시야를 굳힌다 보면 다른 쪽이 안 보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증시의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 뭐 연준 의원들 중요한 분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 뭐 다 얘기해도 투표권 있는 사람하고 파월 의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양반들 말했는데 증언했는데 별 뭐 변동 없고 주가 올랐으니까 연준 이슈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 2, 5, 8, 10 쉬니까 7월에 한번 어떻게 컨틴전시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이니까 그 전까지는 특히 내가 뭐 잘못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안 할 거라고 그냥 판단을 한다면 7월, 8월까지는 연준발 악재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소비 지표에서 CB 소비자 심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시간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내구재 소비라든가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와 굉장히 관련이 많지만 여기 CB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거지만 고용과 연관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과 연관돼서 다음 달 초죠. 목요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권 수랑 비농업 부문 고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PMI,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다 발표가 날 겁니다. 화요일 날 날 건데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조업 PMI가 중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제 뭐 장마도 지고 그다음에 여름 뭐 휴가도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중국의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큰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목요일 날 나오고 3일 있다가 다음 주죠. 서비스업 나오게 되면 그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코스피가 3,300선에 올라섰는데 사실 뭐 항상 이럴 때는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체감지수 낮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슬림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좀 개선이 될까요? 글쎄요. 제가 성과적으로 봤을 때 저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한 2주 동안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인플레 나오는데 10년물 국채금리 빠지면서 뭐 저걸 하고 다만 한국은 이제 한은 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내 올릴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라라고 빚 줄이라고 얘기 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쉬웠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 많이 샀습니다. 뭐 가치 투자해야 된다, 대형주 해야 된다, 멀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주식 샀는데 여지없이 많이 빠졌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좋고 생산 재개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요만 제대로 받쳐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제가 2001년도 9.11 테러 났을 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대학원 때려치고 그냥 현대차 팔러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막상 차를 타보니까 도요타보다 더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팔리는지 좀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년 됐는데 지금 혹시라도 현대차 혹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넘어서면서 하는 거가 중저가 브랜드 싼 차 이미지를 벗어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타이밍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촉각을 고두세우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요 전장 부품의 일관적인 생산체제, 효율성 가진 어떤 의사소통 체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배터리 회사 3개가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현대차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돌려세우는 그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환율 빠지는데 차 팔리는 대수가 옛날 같으면 휘청휘청 할 때인데 별 상관없이 물론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차 한 대 팔 때 대당 얼마씩 그 파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 뭐 딜러 피죠. 브로커 피인데 그것도 예전에는 뭐 400불, 500불 주다가 이제 300불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그만큼 차를 잘 만들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 줄 서서 사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또 운송지표 좋아지고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미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슈퍼마켓 가는데 뭐 우리처럼 슬리퍼 신고 뭐 버스 타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 차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차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주로 참고하는 ADR 지표입니다. 지난번에 이 125 이렇게 하면서 다시 125 가까이 갔다가 계속 고점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삼각형 모형은 종합지가지수에서도 나옵니다. 위쪽은 계속 닫히고 3,300선에서 닫혀 있는데 엊그저께 그걸 돌파를 했거든요. 윈도우 드레싱 때문이라고 하고 밑에서는 사선을 그리면서 산등성이처럼 올라가는 그런 쐐기 모양을 만듭니다. 이게 깃발 형태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두 수급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위로 3,300 이상 되면 다 팔 거야 라고 하면서 외국인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가 던지는데 고객 예탁금 67조, 70조에 가까운 돈들이 들어오면서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던 것들이 충분히 빠지지 않는데 계속 위쪽으로 사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위로 그게 이제 위에서 내리 누르는 세력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게 전고점 돌파 신호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주도를 어떤 것들이 갖고 가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 ADR이 100%, 100 이하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내려가는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 굉장히 좋다. 어제도 오르고 오늘 또 오른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가지고 있었던 이 술술술 세면서 주가가 계속 빠진다.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종목 벌리지 마시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시장이 어떤 쪽으로 쏠리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종목 이야기도 그래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유망 네. 종목들 혹은 다시 보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요. 네, 이번 주에는 그 우주 관련된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우주 여행, 네. 우주 여행 관련돼서 한 회사가 우주 여행 한 2, 3억 주고 한번 10분 동안 우주 한번 가볼래라고 하는데 그거 다 팔 수 있도록 미국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버진 갤럭틱스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나 비추로테크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관련돼서 기관 수급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좋은 것들이 포스코 인터, 철강도 좋고 원자재도 좋고 가스도 좋고 여기서 하는 사업 부분이 롤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은행, 철강, 자동차 이런 쪽으로 건설은 어쨌든 하반기에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저평가, 건설은 저평가 사고 은행들은 뭐 제일 잘 가는 거 하나금융지주라든가 DGB 이런 것들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